얼마 전에 도림동에서 전세를 살다가 거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구역이 재개발이 된다, 어디가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 같다 이러면은 외부인들이 집을 다 사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당한 어떤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집을 10채, 20채씩을 이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뉴타운을 추진해 나가는 힘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를 어떻게 좀 뉴타운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향력보다는 실제로 집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실제로 또 체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집을 가지고 계시는 가옥주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구의 50% 이상이 또 세입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뉴타운이 실제로 추진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전세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영등포 구 안에서 다른 그 전셋집으로 기존에 있는 전세 가격을 가지고 이사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 있으려면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원칙도 있지만 주민들은 실제로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뉴타운이 되면 좋은 거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고 일단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성을 하는 과정까지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네가 뉴타운이 돼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양받을 때 얼마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정보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 몇 배로 값이 뛸 거고 부자가 될 겁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정보만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인지 이해 타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뉴타운 막 그 붐이 일었을 때 사람들이 찬성했다가 은평에서 이제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영등포가 은평에서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뉴타운이 추진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영등포 안에서 찬반 갈등이 증폭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원주민들에게 이 뉴타운이 진행이 될 때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지 정말 이렇게 재산상의 이득이 얼마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편리성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그리고 투명한 어떤 정보 공개가 진행이 되고 뉴타운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이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축되는 주택이 사라지는 숫자만큼 신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양면에서. 두 번째, 거주인구 면에서 따져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진 세대수만큼 입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주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추가 분담금 이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팔고 떠납니다. 그리고 세 살던 분들이 주변에 대체 그 전셋집들을 잡지를 못하니까 멀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입주 여부를 탈인을 해보던 분들은 보상금 받아가지고 대체 물건을 찾아서 변두리로 떠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됩니다. 대책으로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에 수긍이 가고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 지금도 지금도 조합원 분양가 한 10 내지 15% 전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또 그에 의한 조합 정관 또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또 그 규정에서 위임한 국가계약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면 조합원 분양가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률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 방청석에서 궁금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저희 구역에서 추진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지만 서명결의서라는 것이 정말 각 공공관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서명결의서 내용정명을 떼어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정명을 보여주는 데 가서 보니까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제2촉진법을 바꿨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줘야 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법을 찾아서 보여줘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여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제가 추진위원 탈퇴하고 저 동의서 처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합은 추진위원으로 탈퇴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비용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 탈퇴는 가능합니다. 추진위원회 이미 수행락이고 있지만 추진위원회 탈퇴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해도 연대 보증을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책임 전가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귀책사유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이 발생 안 하니까. 저는 재지개발 사업에서는 서명결의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서명결의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시만요. 거기 보충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서명결의서를 반대한다고 조합을 설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서명결의서를 구청에다 25명을 해서 갖다 드렸더니 그거를 추진위원으로 보내서 그걸 다시 반대로 받아 철회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인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서명결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주민의사의 왜곡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이미 뉴타운 사업지구는 아마 그 소유자 중에 토지 등 소유자 중에 50% 정도 되는 비율이 외부 투자자의 비율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이 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거주하신 주민들 중에 일부 개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의사를 물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참석해서 직접 의사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비율을 적어도 시공사 선정을 한 주민총회 정도로 50%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서명결의 제도는 재개발 사업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주주총회에서 서명결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단법인 서명결의 할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의 서명결의는 다른 성격의 서명결의에 비해서 그 뜻이 많이 왜곡되기 때문에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고려될 필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타당성 그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원래 검토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검토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비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구청에 다 보고가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정보 공개 요청을 하세요. 담당자는 뉴타운과가 아니고 정보 공개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반려를 하면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과연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인 정보는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다 알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 때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평균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을 감안해서 평균 분담 내역을 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영등포 지역은 총 16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뉴타운은 지정된 지 5년과 7년이 각각 지났습니다만 현재 착공한 사업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뉴타운 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는 항상 그 조합 비리의 자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사 여기 영등포 이사 온 이제 10년째 돼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재개발 그 모임에 한번 가봤습니다. 당초 이제 제가 그 모임에 갔을 때
조합장이라는 분은 그 대단한 어떤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건설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시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그 가장 그 건설 그다음에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할 조합장이 사실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비전문가 그걸 맡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이제 정비업체죠. 그 정비업체 사람의 나중에는 결국은 나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업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전되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죠. 제가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헛부각생으로 뺏기 못합니다. 제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애초부터가 나라에서 금을 그서주고 그 안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방식. 여기서 대단히 많은 시행착오 겪었고 그것이 이렇게 뉴타운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된 원인이 됐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김용성 패널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할 뿐더러 이 준법의식도 굉장히 희박해요. 네? 이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추가 분담금을 늘려가며 조합의 돈을 빼돌리는가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클린업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각 조합별로 홈페이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면은 각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잘 검토해 보면은 이 조합의 운영 실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부정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경험자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